제2, 제3의 계엄을 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비정상적이고 비이성적인 대통령이 갑자기 또 전쟁도 일으킬 수 있잖아요. 참 불안합니다. 네. 어린아이가 에게 권총의 실탄을 든 권총을 준 거랑 마찬가지라고 봐요. 네. 그 끝나고 나서 들리는 말에 의하면은 어떻게 군이 투입이 됐는데 그 국회 하나 점령을 못하느냐 하고 그게 질책을 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네, 마음만 먹으면 다시 할 수 있지 않겠냐 이런 미련이 있었죠. 사실 지난번에 계엄 해제 결의안에는 18명의 국민의힘 의원이 동참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번에도 참가해서 안에 찬성할 걸로 예측했는데 당론으로 되면서 그것이 가능성이 낮아졌거든요. 국민의힘 당명도 바꿔야 되겠죠. 국민의힘이 아니라 내란 봉조당이라고 바꿔야 될 것 같고요. 오늘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지금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김병주 최고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병주입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 이후 상황들 먼저 좀 짚어보겠습니다. 민주당을 포함한 야 6당은 어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했고요. 오늘 새벽 본회의에 탄핵소추안을 보고했고 내일이나 모레면 이제 표결을 하게 될 텐데요. 이 대통령 탄핵소추는 국회 제적 인원 그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가결되니까 야당 의원 192명에 국민의힘에서 만약에 8명의 의원이 찬성을 하면 가결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국민의힘에서 탄핵소추안에 대한 당론으로 반대 당론을 채택했다는 뉴스를 봤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상당히 어려운 국면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실제 당론으로 하게 되면은 국민의힘 전체가 본회의장에 투표하는 날 안 들어올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양심에 의해서 찬성표를 던지고 싶은 분도 용기를 내기가 어려운 사항이라서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 당론으로 채택되지 않고 자유투표를 한다면은 아마 이탈표는 8명 이상 나올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이렇게 어떻게 비상계엄을 선포했는지 그에 대한 경위와 또 이유 뭐 이런 부분들이 잘 밝혀지면 좋겠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은 왜 비상계엄을 했는지 대통령이 언제 결심을 하고 지시를 했는지 여부가 가장 관건일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것은 헌법에도 위반되고 법률도 위반되는데 어떻게 군이 이것을 위반된 걸 알면서도 동조를 할 수 있었는지 그런 것들이 좀 의문이고요. 그리고 또 그 국회를 입법부를 무력화시키고 국회를 장악하기 위해서 군을 국회에 투입을 했잖아요. 이것은 명백한 법률의 위반이고 헌법의 위반이거든요. 원래 계엄이 선포되더라도 행정부와 사법부에 대한 안정이나 이런 통제하도록 돼 있지 입법부에 대한 것은 법률 안에 없습니다. 그런데 병력을 투입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명백히 내란죄거든요. 내란죄와 같은 아주 중대한 범죄인데 여기에 어떻게 군이 가입이 되고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투입된 군병력이 총알을 실탄을 장전을 하고 왔는지 안 왔는지도 있고요. 그리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계엄군이 싸고 들어갔다고 해요. 정관이 육막게 이렇게 들어가게 됐는지 아마 지금 명태균 사건과 관련해서 공천 개입 뭐 이런 자료를 없애기 위해서 그런 것인지 그런 것들이 다 쟁점이 될 걸로 보입니다. 또 그 계엄사 포고문에 정치활동 금지 또 언론 출판 통제 등 이런 내용이 들어간 것에 대해서 의문점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이런 부분도 의원님 국방위에서 질의 예정이신지 궁금합니다. 네, 그렇죠. 포고문 자체도 위법하고요, 사실은. 그리고 그 중에서 보면은 언론 집회 뭐 이런 거에 대한 통제 지침도 있고 하다못해 전공의들 복귀 안 하면은 뭐 처단하겠다. 이렇게 어마무시하게 막 했잖아요. 이것은 그 포고문 자체가 위법적인데 이것은 어떻게 작성됐고 보고가 어떻게
됐는지 뭐 그런 것들을 따져봐야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비상계엄과 관련해서 이게 시간상으로 이제 순서를 한번 짚어보면요. 3일 23시경에 비상계엄이 먼저 선포가 됐고 이후 다음 날 새벽 1시에 국회 해제 요구 의결이 이어졌잖아요. 이후 대통령이 새벽 4시 한 27분경에 그 계엄 해제 담화를 발표하는 걸로 상황이 이어졌는데 이 약 3시간 30분 동안의 그 공백에서 대통령이 빠른 결단을 내리지 못한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계엄 실패에 따른 좀 후과를 두려워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많이 고민을 했을 것 같아요. 계엄을 성공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이것은 여러 가지 좀 후과가 예상이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미련도 있었을 것 같고 그래서 대통령의 우유부단한 이런 모습 이런 것들을 보여준다고 보고요. 비상식적이면서 비합리적인 명령을 군 통수권자가 지시한다고 무조건 군이 따르지 않는다는 것 이런 것들을 제대로 인지를 못한 것 같아요. 좀 착각 속에 살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계엄 해제 담화 발표하는 내용이 또 과간이잖아요. 어떤 사과도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이 지경까지 밤새 대한민국의 5천만이 혼란에 빠뜨리고 세계가 경악을 했지 않습니까? 민주주의의 선진국인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일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계속 국격이 손상이 되고 이렇게 됐는데도 사과 한마디 없이 본인이 뭐 해제하겠다, 선철해주겠다는 식으로 뻔뻔스럽게 일한 대통령의 모습 거기에 국민들은 더 분노하고 자제를 하는 거죠. 네. 최고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시면서 윤 대통령에게 어떻게 뭐 미련 이런 게 있었을 수도 있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 미련은 어떤 미련을 말씀하신 걸까요? 네, 끝나고 나서 들리는 말에 의하면은 어떻게 군이 투입이 됐는데 국회 하나 점령을 못하느냐 하고 그게 질책을 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네. 국회에는 무장한 병력도 없고 다 민간인들인데 정해야 된 특전사나 수방사 요원이 침투해서 행사 못 지켰냐. 그리고 그때 또 외곽에 있었잖아요. 사실은 많은 인원들이 병력들이 그런 거 하나 제대로 못하는 마음만 먹으면 다시 할 수 있지 않겠냐 이런 미련이 있었죠. 7193님이요. 네, 산란한 뉴스 보면서 김병주 의원님 생각이 많이 났습니다. 눈 밝은 분들이 많은 힘 내주시길 바랍니다. 저희 아들이 입대한 지 석 달 됐습니다. 네, 이런 의견 주셨는데요. 아이고 그분 걱정이 많으시겠어요. 자제분이 군에다 힘내십시오. 저희가 국민을 지키겠습니다. 네, 이게 저희도 영상을 이렇게 보니까 관련해서 어떻게 보면 특전사 같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인 걸로 봐서 그 군인들도 명예는 따르지만 혹시 그 계엄령에 동의하지 않은 게 아니었느냐 뭐 이런 보도와 의견들도 있더라고요. 네, 그렇죠. 실제 계엄군들은 좀 소극적인 태도를 취한 거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 부대는 대단히 정예화된 부대인데 예를 들어서 시민들이 에워싼다든가 접촉할 때 가급적 접촉을 피하려고 한다든가 그다음에 국회에 들어와서도 보좌진들이 문을 막았었을 때 적극적으로 그거를 개척하려고 노력을 안 했었거든요. 네. 그런 걸로 봐서는 계엄에 관련된 지휘관이나 장병들 모두가 이것은 위법하고 위헌적인데 잘못 끌려 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임무 수행이 내키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하는 군은 또 명령에 따라야 되는 속성이 있기 때문에 명령에 따르는 신용 정도로 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이번에 비상계엄이라는 거는 이제 군에서도 위법하고 위헌적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는 거죠. 또 이렇게 된 데는 제가 지난 8월부터 비상계엄 할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을 할 수 있다라고 경고를 했지 않습니까? 그때 국민의힘에서는 뭐 괴담이다. 네, 맞습니다. 땅구 한 얘기다라고 하면서 국민적으로 그때 많이 관심을 가졌었어요. 그러니까 비상계엄에 대해서 국민들도 얼마나 이것이 잘못됐는지 너무 잘 알고 있었고 군에서도 장병들이 아마 온통 뉴스에 많이 났었지 않습니까? 비상계엄이 위헌적이고 위법적이라는 것을 잘
알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대단히 소극적이고 이렇게 한 거죠. 네. 또 중요한 쟁점이 이게 내란죄가 적용될지 여부인데요. 만약에 국회의원 해산 시도 그리고 또 이재명 대표, 한동훈 대표, 우원식 의원, 국회의장 등 이런 체포조 등 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만약에 네, 이런 네. 것들이 증명이 되면 이게 내란죄 스모킹건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 아니요, 그거 아니더라도 이것은 명백히 내란죄에 해당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내란죄는 국가 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거든요. 예. 국가 권력을 배제하거나 속에는 입법부인 국회를 권력을 배제하고 장악하려고 한 거잖아요. 네. 그리고 무력화시키고 그리고 국헌 헌법 정신과 헌법을 완벽히 위배했고 그럼 대통령은 실제 헌법을 준수해야 될 임무가 있거든요. 네. 헌법 66조에 그리고 대통령실을 성실히 수행하면서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다 위배했고 그리고 내란죄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은 이것은 조건 자체도 비상계엄이 잘못됐잖아요. 그리고 절차도 위헌적이고 그리고 이러한 것들 그리고 여기에서 명백한 증거들은 다 있지 않습니까? 다른 것과 다르게 대통령이 방송에 나와서 계엄 선포한다고 하고 이유를 들었고요. 예. 계엄 해제할 때도 본인이 나왔고 병력이 실제 국회를 투입이 됐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투입이 됐고 예를 들면은 계엄사령관이 임명이 되고 포고령이 내려오고 모든 것이 명백한 증거들이 차고 넘치기 때문에 네. 꼭 체포조를 운영했느냐 안 했느냐 가지고가 아니라 이러한 것만으로도 내란죄가 적용이 된다고 보고요. 대통령은 내란의 우두머리가 되는 거. 예. 되는 거죠. 네. 관련해서 또 국무위원들이 그 계엄령 선포 전에 국무회의를 했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네. 그 국무회의에 참여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함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혹시 내란죄 공범이 될까 두려워서 그런 걸까요? 네, 그럴 수 있죠. 이것이 만약에 수사가 되면은 절차의 국무회의를 거쳤고 국무회의 참가한 사람의 다 책임이 또 있지 않습니까? 예. 네. 그리고 국무회의가 열린 것 같은데 형식적으로 한 7분에서 10분밖에 안 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 안에서도 아마 반대한 사람이 있을 것 같고. 예. 그런데 그런 건 수사로 밝혀져야 되고 국무회의에 관련된 사람들도 실제 내란죄 공범이 될 가능성이 많죠. 앞서 이제 의원님께서도 이번 계엄 상황 자체도 준비가 잘 되지 않았다 이런 분석을 하신 걸로 아는데요. 이건 결국 계엄 선포의 그 정당성을 떠나서 이 계엄을 실행하는 능력이 좀 허술했다 이렇게 들리기도 하거든요. 이 상황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것은 일단은 계엄 정치적인 위기가 봉착되면은 계엄을 하겠다라는 그러한 막연한 계획들은 갖고 있었던 것 같고요. 생각이나 그런 가운데 아마 적극적인 면이 좀 있었다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지금 정치적으로 가장 위기로 판단을 했을 것 같아요. 네. 김건희 특검법 재의결이 남아 있었고 8표 이상 그 친한계를 중심으로 있을 확률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명태균 게이트로 온통 지금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것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최혜병 국정조사가 시작이 되었거든요. 네. 그런 등등에서 대통령 입장에서는 가장 자기가 정치적인 위기라고 판단했을 것 같고 김용현 장관은 지금 민주당 우리 당에서 김용현 탄핵까지 검토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계속 흘러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탄핵되기 전에 먼저 국회를 무력화시켜야 되겠다. 민주당을 무력화시켜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도 했을 것 같고요. 최악의 수를 뜬 거죠. 실제 스스로 정치적인 자살을 했다고 보여지고요. 대통령은 또 대통령의 탄핵에 본인 스스로 도장을 찍는 그러한 악수를 뜬 것이죠. 역사를 얼마나 후퇴시키고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국격을 후퇴시켰습니까? 또 민주당에선 이 계엄이 다시 선포될 수도 있다고 해서 이게 계엄 상황실도 설치했다고 들었고요. 또 어제 이재명 대표는 국지전이라도 벌일 것이라는 이런 발언도 했는데요. 의원님께서도 동의하십니까?
네네, 그렇습니다. 제가 8월에 최초로 지금 김용현 장관이 지명됐을 때 비상계엄이나 이런 계엄을 할 수 있겠다. 정치 탄핵이라든가 이런 정치적인 위기 시에라고 얘기했을 때 네. 모두 국민의힘이나 정부에서는 그런 일이 없다.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계엄이냐. 계담이다. 황당무계하다. 이런 예, 반응이었고 그랬었죠. 네. 본인들은 거기에 국방부 장관 스스로도 계엄에 동의할 국민이 어디 있겠느냐. 계엄 내린다고 군이 따르겠느냐. 스스로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데 실제 그 황당한 일이 스스로 벌렸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앞으로 또 어떤 일을 벌릴지를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새로 또 다시 준비를 잘해서 제2, 제3의 계엄을 할 수가 있고요. 또 네. 북한을 내게 좀 긴장을 고정시켜서 국지전을 유발할 수도 있고 또 국지전을 빌미로 계엄을 선포할 수도 있는 거고요. 네. 마치 저는 대통령 어린아이가 에게 권총의 실탄을 든 권총을 준 거랑 마찬가지라고 봐요. 예. 어디로 쏠지 모르잖아요. 본인에게 쏠 수도 있고 남에게 쏠 수도 있고 그런 위험천만한 사항이고 이번 사건으로 봤을 때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는 국정을 운영할 능력이 없어졌다. 네. 불안하잖아요. 이렇게 비정상적이고 비이성적인 대통령이 갑자기 또 전쟁도 일으킬 수 있잖아요. 참 예. 불안합니다. 네. 네. 이 탄핵 같은 경우에는 여당에서 당론으로 거부를 하고 있는데 이탈표를 기대한 그 친한계들조차 그 박근혜 대통령 때 그 탄핵 당시에 보수 계멸을 떠올리면서 탄핵만은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아마 그런 트라우마를 상기시켜서 당론으로 이렇게 채택한 걸로 보입니다. 사실 지난번에 계엄 해제 결의안에는 18명의 국민의힘 의원이 동참을 네. 했잖아요. 예. 그래서 그분들이 이번에도 참가해서 탄핵 찬성할 걸로 예측했는데 당론으로 되면서 그것이 가능성이 낮아졌거든요. 네. 이것은 명백히 제가 봤을 때는 내란죄이기 때문에 여기에 탄핵에 동조를 한다면은 국민의힘 당명도 바꿔야 되겠죠. 예, 알겠습니다. 국민의힘이 아니라 예. 내란 동조당이라고 바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만약에 진짜로 반대로 온다면은 우리 국민들이 용서하지 않을 겁니다. 내란죄에 동조하는 국민의힘 오로지 국민의힘 자신만을 생각하고 국민을 생각하지 않는 당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예. 심판이 따르지 않겠습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정치 토크 집중 공략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최고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